이번에 다룰 내용은 문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앞 시간에 챗GPT가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었죠. 예를 들어서 20문제를 푸는데 20분이 주어진다면 한 문제 풀이에 1분을 준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가정에서 A와 B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는 지문이 길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반면 B는 지문 짧고 내용 간단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A 유형의 지문을 받았을 때 지문을 읽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출제자는 어쨌든 1분이라는 평균 시간 안에 답을 찾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답 찾기 쉽게 출제합니다. 반대로 B 같은 경우 A보다 시간은 적게 걸리겠죠. 그래서 1분이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답 찾기는 어렵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지문 길고 내용 복잡하다 그러면 답은 쉽다. 반대로 지문 짧고 내용 간단하다 그러면 답은 어렵다. 실제 시험을 치르고 온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문이 긴 것은 답 찾기가 빠르고 짧은 것은 생각을 좀 해야 했다. 그렇습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20문제 20분 시간을 준다면 한 문제 푸는데 1분을 고려해서 문제를 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 길고 내용 복잡하다, 어렵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답은 쉽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죠. 자, 지문 보니까 아주 깁니다. 이와 같은 지문 1분이나 시간 안에 읽고 또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시간에 쫓기게 되죠. 이럴 때는 각 문단 꼬리를 체크하는 게 가장 쉽고 정확하고 빠른 접근법입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죠. 고마운 국물이었다. 인정 나눔이다. 인정 나눔이다. 자, 이와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이제 지문 내용과 선택지 진술을 비교 대조하는 거죠. 자, 2024년 5월 김범석 국방의장 36분간 이어진 실적 관련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했다. 두 번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인 표현 또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해석하지 않고도 바로 확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그 모습을 떠올려보면 발문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문제 풀이를 시도하더군요. 자, 이 문제에서 적약용이 강조한 독서법은 무엇일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위주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지문이 있습니다. 이때는 적약용 찾으면 되죠. 적약용이 가장 역점을 두어 강조했던 독서법은 베끼가며 손으로 읽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내용들 다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문제를 봐야 되죠. 자, 이 문제도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입니다. 기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 그러죠. 갑이 하는 말을 보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그러면 문제점을 여기서 골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점은 을과 병, 정, 이 세 사람이 얘기하고 있죠. 을은 감행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병은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정은 연령대 잘못 설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점, 보기 진술에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 되죠.
기업, 가맹시설수, 니은, 부담금, 디귿은 엉뚱한 얘기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빼면 되죠. 그러면 답은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이것을 다 읽고 해석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81번 삼세기가 신문기사 내용을 참고해서 해당되는 광고 모델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자, 신문기사 꼴을 보면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웹페이지를 열지 않아도 구매, 예약, 회원가입 이와 같은 모든 절차를 카카오톡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원하는 행동을 취할 때마다 원하는 행동, 모든 절차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비교, 대조하면 되죠. 자, 어쨌든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문제풀이를 시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82번 NCS 문제입니다. 발문에서 신공법 도입에 따른 이해 덕실을 따져보라는 얘기죠. 자, 이해 그러면 이롭고 해롭고 덕실 이것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렇다면 이 지문 다 읽어봐야 할까? 자, 앞에서 챗GPT가 선택지 진술 특징을 살피면 답을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졌죠. 선택지 1번 신제주 공법 도입 이것은 우리 회사 어떤 시장 전략과 연계되어 있나, 다른 시장과 연계되어 있으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수명을 알면 감가상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덕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 4번 교체 비용 이것도 역시 덕과 실에 대한 얘기죠. 근데 3번 보세요. 신제 공법이 꼭 필요한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 덕실을 따지고 있는데 3번은 신제 공법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선택지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문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살피라는 얘기죠. 83번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특별한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죠. 발문에서 자동차가 많은 도시 순서대로 추천하라 그러죠. 자, 투표 관련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항목을 보면 인구수, 도로 연장, 1000명당 자동차 대수죠. 자, 요구하는 바는 자동차가 많은 도시죠. 그래서 판단에는 인구수와 자동차 대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로 연장은 필요 없죠. 1번 도시 사람이 많으면 자동차 많다. 이것은 이와 같은 지문 정보 배제하고 자기만의 생각을 내비친 거죠. 그래서 버려야 합니다. 2번 도로 연장이 잘 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가 많이 다닌다는 소리잖아. 자, 판단 기준에서 도로 연장은 쓸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죠. 3번 1000명당 자동차 대수가 많은 도시가 자동차 많겠지. 역시 혼자만의 생각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봤듯이 인구, 자동차 이 두 개를 곱하는 것이 이와 같은 요구 조건에 맞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수의 자동차 대수를 곱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순서 다시 꼭 확인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판단 기준 이것을 제대로 보는지 여부죠.